예, 10월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실적 시즌으로 인해서 물론 여기에 따른 기대감도 있겠습니다만은 앞선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미국 대선이 또 코앞으로 다가오는 시기이기도 해서 여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도 있겠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과연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볼 수 있고 여기에 우리들은 어떤 스탠스로 또 투자 전략 세울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물론 대표님의 어떤 전망이나 뷰도 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들려오고 있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어떤 변동성이 더 커지고 불확실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10월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좀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한 단계 더 추가 하락을 할 요인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으로 놓고 봐도 9월 후반에 선물 지수가 장중에는 안 왔지만 야간 선물 시장까지 포함하면 이제 300.20포인트를 찍었고 그 자리가 이제 코스피하고 연결이 되면은 2250포인트 정도 되는 자리거든요. 거기서 1차적으로 그러니까 고점 대비 1차적으로 쌍봉을 그린 다음에 목표치가 그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를 만약에 또 이탈을 하게 되면은 기술적 분석상 선물 지수 한 277포인트,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는 2090포인트 정도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 더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단순히 그렇게 기술적 분석으로 볼 것이 아니라 펀더멘탈 쪽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미국의 재정 정책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쪽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가늠을 하면서 봐야지 단순히 뭐 시장이 여기서 무너지면 더 무너진다 이렇게 볼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휴 끝나면 이제 미국 대선 이전의 거래일수로 딱 20일 남게 되거든요. 우리 시장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20일 동안은 그 대선 이후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간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앞으로 시장에 대한 큰 방향성, 큰 그림은 제시를 해줬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연준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통화정책에는 한계가 있고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미국 의회도 이제 서로 싸우느라고 이게 참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에서는 기대감은 계속 있는 상황인데 좀 어떻게 이 문제가 풀어지고 시장에는 반영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치 변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고 예상하기도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능성을 따져보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것이 왜 해결이 돼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FOMC 이후에 나타났었던 지금 조정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 이유를 보면은 말씀하신 거 재정 정책이 미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유동성이 좀 큰 변화가 방향이 좀 바뀌니까 노출되기 시작한 그런 악재들 뿐이지 사실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지만 그동안에 없었던 악재들은 아니었는데 유동성이 좀 방향이 바뀌니까 악재들도 다 같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거든요. 그래서 이 유동성을 볼 때 달러 인덱스 쪽을 한번 보면서 그리고 또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두 개를 그래프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 흐름이 푸른색 선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오렌지 박스권으로 지금 오른쪽에다 저렇게 표시를 한 게 뭐냐면은 달러 인덱스가 7월 이후 이 8월부터 나타날 수 있는 재정 정책을 미리 선반영하기 시작하면서 쭉 빠져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자꾸 미뤄지니까 원위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절대치 높이를 보면은 7월 이후에 빠진 것만큼 거의 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 수준이죠. 결국 달러 인덱스가 글로벌 유동성하고 연동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90% 이상 정도는 되돌려졌다. 그러니까 더 무서워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달러 인덱스가 선반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세 개의 동그라미 까맣게 동그라미 표시한 게 뭐냐면은 미국 쪽에서 잭슨 홀 미팅이 나타났을 때 더 흘러내릴 거라고 생각했었던 달러가 그때부터 반등을 했고 가운데 있는 까만색 원이 ECB 통화정책 회의인데 이때는 약세 유로 쪽을 어느 정도 이제 강세가 반전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또 그것이 아니고 거꾸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 달러가 거꾸로 흘러내리는 모습이었고 최근에 FOMC 쪽에서는 또 선반영돼서 좀 약간 반등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저렇게 높이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든 거죠. 재정 정책이 좀 미뤄지니까 그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만약 재정 정책이 실질적으로 실행이 됐다면은
아마도 전저점까지 까만색 선, 까만 동그라미의 그 잭슨홀 미팅 때까지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흐름이 괜찮아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런 흐름을 왜 좀 봐야 되냐면은 달러 인덱스 흐름 때문에 유동성이 변화가 되고는 있지만 우리가 국채 수익률을 보면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만약에 저게 위기 상황이나 만약에 큰 자산 시장 쪽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채권 쪽도 같이 움직여야죠. 옆에서 3월이나 6월에 움직였었던 빨간색 선을 보면은 달러 인덱스하고 같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 오렌지 박스권 하에서는 달러 인덱스하고 국채 수익률이 지금 반대로 흘러가고 있고 좀 불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이벤트를 선반영하고 이벤트 때마다 선반영된 것이 다시 반작용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는 거의 원위치했다라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는 저렇게 달러 인덱스가 과하게 내려왔다가 다시 되돌려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동안에 유동성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면서 주식시장도 같이 조정세를 받는다. 그러니까 선반영이 됐었던 달러 인덱스나 주식시장이나 이것이 되돌려졌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부수적인 악재들은 유동성 때문에 유동성이 가라앉으니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돌출되는 악재다 이렇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달러가 강세가 되고 주식시장이 급락은 했지만 채권 시장이 지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저런 모습을 본다면은 의회 재정 정책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 네. 그렇다면은 의회 재정 정책이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언제든지 빠르게 반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그 점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명해 주신 거를 그러니까 좀 단순화해 보자면 부양책이 있긴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들은 국채 수익률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고 다만 미 의회에서 이게 결론이 빨리 안 나다 보니까 이런 지지부진한 거는 달러 인덱스를 통해서 지금 지수가 나타난다라는 건데 어쨌거나 종합을 해보면 미국 의회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언젠가 나오게 된다면 좀 강하게 시장도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나리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발행 이제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국채 발행 일정이요. 예. 그리고 FRB하고 재무부에 또 일정이 있습니다. 선거 주변 중심으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10월에 이런 재정정책 타결 안 될 거라고들 보지 않습니까? 대선 때문에요. 예. 대선이 코앞에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서로가 양보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제가 봤을 땐 10월에 오히려 해결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오늘 한번 그걸 따져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번 우리가 발행 물량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8, 9월에 발행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나가지고 좀 아슬아슬한 그런 줄타기를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래서 제가 저런 오렌지색으로 지금 박스권을 4개를 그렸는데 하나가 맨 왼쪽이 3월이고요. 그다음이 이제 6월 그리고 이제 8, 9월 그리고 맨 오른쪽이 이제 11월, 12월에 발행될 채권 물량입니다. 저게 단순 절대치가 아니라 이제 증가하는 추이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증가가 되니까 계속 만기되는 거에다가 저렇게 증가가 되니까 점점 더 불안감이 커지겠죠. 채권 시장 쪽에서요. 그래서 단기물은 지금 뺀 수치인데도 저 정도니까 상당히 크게 늘어난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수치를 보면은 3월에 이게 한 1,454억 달러, 그다음에 6월에 2,279억 달러까지 늘어났고 저 세 번째 박스권의 8, 9월 달은 두 개를 합치면은 3,830억 달러까지 늘어나거든요. 예. 그리고 11, 12월 저 두 개의 막대기 합치면 5,233억 달러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50%씩 증가를 하고 있는데 8, 9월에 저렇게 50% 증가돼가지고 불안하면서 채권 수익률이 계속 좀 안 좋게 발행이 됐었고 낙찰 수익률은 그랬었고 실제로 경쟁률조차도 별로 그렇게 높지가 않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에 아무런 대처 없이 11월, 12월까지 가면은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식으로든 FRB 쪽에서의 코멘트, 개입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그동안은 어떻게 이 패드가 자산 항목별로
개입을 했었는지, 그러니까 늘어나는 저 물량을 어떻게 개입을 했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매입 추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매입 추이 보시면 맨 위에 채권을 보시면 되고 가운데는 모기지 채권이고 아래쪽은 단기 레포 시장 개입한 건데 레포 시장 개입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된 것이고 두 시장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가운데 선도 별로 그렇게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고 네. 맨 위에 국채 매입 물량만 계속 서서히 증가하고 있죠. 근데 급격히 늘어났었던 그 구간 이후부터는 서서히 증가해서 저게 평균을 따져보니까 6월 이후에 좀 개입하는 물량이 줄어들었는데 630억, 적게는 630억에서 월별로요. 많이는 810억 달러 정도 개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3월에 증가되는 물량을 놓고 봤을 때는 FRB가 한 절반 이상을 해소시킬 수 있었고 6월 달에도 거의 절반 가까이 해소를 시킬 수 있었지만 8, 9월 달 같은 경우는 FRB 쪽에서 개입하는 물량으로 커버가 되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죠. 3분의 1도 안 되는 물량이니까요. 예. 그리고 그것이 11월, 12월 가면은 더 개입하는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재정 정책이 실행이 돼서 그게 1조 달러가 됐던 2조 달러가 됐던 그게 더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미리 그 수치를 확정이 되어야지만 FRB도 어떤 식으로 스탠스를 취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지금 늘어나는 채권 발행 물량하고 현재까지 그 개입하겠다고 밝혔었던 그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 높이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 추가 발행될 물량에 대해서는 윤곽을 나타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회 쪽에서는 어느 정도 움직여야 되고 FRB 쪽에서 계속 의회 쪽에다가 그것을 좀 밝히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일정상을 한번 따져보자라는 것이죠. 일정상으로 따져봤을 땐 과연 어떤 상황이 있는가, 주요 상황이 있는가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역시 마찬가지로 10월 달에 어느 정도 결론을 내줘야 될 만한 그런 주요 일정들이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분기정책 보고서가 11월 2일에 나오고요. 3일에 대통령 선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날이 미국 국채 발행 물량 일정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FOMC 회의입니다. 네. 뭐 미국 대통령 선거 때문에 재무부도 일 안 할 거다 뭐 이렇게들 생각하고 FRB도 손 놓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보면 일정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것을 보신다면 대통령 선거 때문에 저 일정들이 모두 다 미뤄지거나 아니면 앞당겨지거나 이런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 가운데다 두고 모든 일정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은 어느 정도 재무부 쪽에서 또 FRB 쪽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대선 이전에 아까 발행되는 물량과 자산 항목별 매입 추이를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정책 보고서하고 내년 1분기 국채 발행 물량 일정을 공개하는 그런 물량을 짜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10월에 확정을 질 만한 그런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회 쪽으로 더 강하게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의회 쪽도 저런 것을 감안한다면 상식적이라고 한다면 10월에 어느 정도 의회 타결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10월 중에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둘째 주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좀 도와주려고 한다면 시장을 도와주려고 한다면 10월 5일 이전에 의회 타결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최선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FOMC는 재정정책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재무부는 역시 대선과 별개로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떤 경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의회 책임론이 또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한 번에 해결하려면 최소한 10월에 의회에서도 뭔가 결정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따른 경기 부양책으로 시장이 반등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 국내 시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역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의 불확실성은 우리를 괴롭힐 수 있겠으나 반대로 또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치주나 큰 대기업들, 대장주들의 실적 컨센서스 상향 이거는 또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반대로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기관 매도가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개인들이 일정 수준에서 방어를 못 해내면 반대매매를 부르는 좀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좀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보신 것들은 대외 변수가 될 테고 우리 국내 시장은 과연 멀쩡한가 이걸 놓고 봤을 때 약간 9월부터는 흔들렸고 이것이 좀 해결이 되려면 약간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 요인들이 있다. 이걸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국내도 유동성 흐름이 좀 바뀌니까 자체적으로 있었던 신용 물량이나 이런 투기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악재가 노출이 되고 있는데 글로벌 증시도 그런 악재가 일단 노출되는 것이
향후를 위해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번 개인 37조 순매수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이거를 내용을 한번 따져보니까 3월 26일부터 순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는데 그 종목들을 한번 제가 다 개별적으로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순매수 상위 한 100개 종목을 따져보니까 순매수 금액이 32조나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수익을 낸 종목하고 손실이 난 종목이 거의 반씩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은 손실 보는 종목들이 점차 많아지겠죠. 그러면 시장이 냉각이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개인 매수세가 이탈되지는 않더라도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매수세가 좀 분산되고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와중에서 물려 있는 그런 손실 보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특정 종목 쪽으로 들어간 것도 많습니다. 이게 ETF나 ETN 쪽으로 한 4조 정도가 되고 IPO 쪽으로 한 1조 원 정도가 SK 바이오하고 카카오 게임스에 또 물려 있는 그런 경우거든요. 예. 이쪽에 이렇게 특정 종목에 물려 있는데 10월 가면은 빅히트가 또 등장하면서 이쪽에서 또 재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개인 매수세가 좀 분산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 10월 초 지나면은 ETF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적인 규제도 좀 현실화되는 것이고 그리고 빅히트 지나면 IPO 시장이 좀 과열됐던 것도 어느 정도 냉각적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예. 9월까지 나타났었던 어떤 그런 안 좋았었던 그런 요인들이 10월 지나면서부터는 좀 해소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봐야 되겠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9월에 나타났었던 주도 업종의 변화 흐름은 의미하는 바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업종 대표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 점을 한번 주목해서 변화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시장의 변수들과 포인트를 짚어보면서 투자 전략의 어떤 큰 그림 함께 그려봤습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끝까지 힘내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종목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